네, 이번에는 자율학습 운동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질량과 관련한 자율학습 운동. 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지난 시간까지 했던 자율학습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중성형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해결을 할 수 있었던 네, 그런 문제들인데요. 여기는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뒤 흔들어야 되는데 흔들지를 못해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흔들지를 못해. 그래서 어떤 식의 개념까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선생님이 얘기했던 네, 이런 과목은 이런 내용은 이렇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저렇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개념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빼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거냐면 내가 네,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지느냐, 물체, 그리고 가벼운 물체, 어떤 것이 먼저 떨어지느냐, 요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거 물어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뭐 먼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이거 먼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이 무겁거나 가볍거나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질량과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러면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보여줘요. 어떤 상황을.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하는데 수업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뭐 먼저 떨어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돼. 근데 다시 일로 가요. 무거운 물체요라고 또 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만큼 여러분들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라는 말로 고정이 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나중에 에너지 관련된 얘기 할 때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할 건데, 질량과 관련이 없습니다. 질량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단지 이런 상황은 있죠. 공기 저항이 없을 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공기 질량과 관련이 없다라는 말은 공기 저항이 없다라는 말. 물론 공기 저항이 있으면은요, 공기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떨어지는 속도가 달라져요. 떨어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네,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기가 지면입니다. 지면이고요. 여기에 무거운 물체, 여기에 가벼운 물체. 네, 두 가지를 동시에 떨어뜨려요. 동시에. 그러면은 뭐가 먼저 떨어지느냐 이 얘기죠. 지금 앞에서 했던 얘기가. 첫 번째로 질량 이야기 하겠습니다. 질량. 네, 질량은 뭐 무거운 게 1번 물체, 가벼운 게 2번 물체라고 했을 때 질량은 1번 물체와 2번 물체를 비교를 했을 때 어디가 더 크냐? 1번 물체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글로. 네, 두 번째, 어떤 상황? 그러면은 중력의 크기. 중력의 크기는 어디가 더 크냐? 이겁니다. 어디가 더 크냐? 무거운 게 더 중력을 많이 받을까요? 가벼운 게 더 많이 받을까요? 1번이 더 많이 받습니다. 무거운 물체가 더 중력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체의 무게. 근데 이 무게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질량 곱하기 9.8 이렇게 구합니다. 무게를.
그러면은 중력의 크기가 무게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질량이 크면 무게가 커지겠네. 그 이야기는 결국 중력의 크기는 1번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엇이 먼저 떨어지느냐? 이거죠. 무엇이 먼저 떨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중력이 무거운 물체가 더 크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서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과학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지금 말한 대로 내가 중력이 1번이 더 크다. 그러면은 지구가 당기는 힘이 1번이 더 크다, 2번보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먼저 떨어진다. 라고 과학을 배운 학생들은 그나마 머리를 써서 대답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번처럼 지금 말한 대로. 좀 나는 과학을 잘 못한다. 무거우니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먼저 떨어져요? 무거운 물체가. 무거운 물체 왜 먼저 떨어집니까? 라고 할 때 무거우니깐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과학을 조금 관심 없어 하는 학생들. 과학에 좀 관심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요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중력이 1번이 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고 그것 때문에 1번이 먼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지. 아마 좀 찔리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우리는 무거운 물체하고요, 가벼운 물체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지구가 당기는 힘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힘의 크기는 차이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유는 질량 때문이에요. 질량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당기는 힘의 크기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아요. 요 말에 3번에서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까지. 여기가 틀린 거야, 여기가.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가.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물체는요,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어떤 물체든지 질량과 상관없이 똑같이 떨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공기가 없을 때. 공기가 없을 때. 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9.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이유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했었었는데, 뭐랑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질량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반지름, 지구의 반지름과 관련이 있다. 지구 질량, 지구 반지름 두 개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9.8이라고 하는 숫자는 속력의 증가량이잖아요.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1초에 9.8씩 작용을 한다. 네, 지구의 질량이라고 하는 값은요, 일정해요. 지구 반지름도 크기가 일정합니다.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요, 물론 식이 이렇게 나와요. GR 제곱분의 질량 M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요, 요 계산을 하면은 9.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이 G는 중력 가속도라고 그래서 숫자가 있고요. 질량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이 숫자가 나와. 그런데 여기에서 물체의 질량값이 어디 있냐고. 물체의 질량값 없어요. 물체의 질량값이 없어. 그러니까 이 9.8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정한 거야. 우리 지구에서는. 지구에서는.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떨어뜨릴 때요. 떨어뜨릴 때 그럼 왜 중력의 크기가 다르냐 이거지. 무거운 물체는 1초에 9.8m/s씩 속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줘야 되죠. 가벼운 물체는 1초에 9.8m/s만큼 속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적은 힘으로도 가능한 거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 사람으로 따지겠습니다. 네, 무거운 사람하고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내가 밀고 싶어. 내가 밀고 싶어. 이 앞에서 중력이 1번이 더 크고 지구가 당기는 힘이 1번이 더 큰 것까지는 맞아요. 왜 그렇게 잡아당기느냐?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가벼운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 둘을 내가 이쪽하고 이쪽으로 밀고 싶어. 둘 다. 둘 다 이렇게 밀고 싶어요. 내가 똑같은 힘을 주어서 밀면은 누가 더 잘 밀리냐? 1번과 2번 중에. 네, 같은 힘으로는 당연히 2번이 더 잘 밀립니다. 1번보다. 왜냐? 가볍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속력으로 밀고 싶어요. 같이 동시에 튀어나가게 하고 싶다는 얘기야. 동시에. 동시에 움직이게. 동시에. 그러려면은 나는 힘을 어떻게 줘야 돼요? 1번은 어떻게 줘야 될까요? 1번은 더 많은 힘을 줘야 될 테고, 2번은 1번보다 더 적은 힘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왼손과 오른손을 다른 힘으로 줘야 얘네들이 똑같이 나간다는 얘기야. 1번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내가 더 큰 힘을 줘야 될 테고요. 2번은 질량이 작기 때문에 내가 약하게만 밀어도 똑같은 속력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속력으로.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거는, 그렇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요거 그림 한번 그리겠습니다.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있는데, 1번 무거운, 2번 가벼운 물체가 있는데, 1초가 지나면은 속력이 9.8m/s로 증가를 하고요. 그거에 따른 이동 거리는 약 4.9m 정도가 움직입니다. 4.9m. 그러면은 2초가 지나면은요, 무거운 물체는 간격이 더 첫 번째 상황하고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뭐가 달라졌냐면, 1초에 움직인 거리 간격이 달라졌죠. 왜 그러냐면,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그러면은,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속력의 증가량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매 초마다. 1초에 9.8m/s, 씩 증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얘나 1번이나 2번이나.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는 무겁기 때문에 더 강한 힘을 강한 힘으로 잡아당길 테고, 2번 같은 경우는 더 약한 힘으로 잡아당길 테고, 중력 1번, 2번.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 물체의 무게는 당연히 1번이 더 커요. 중력의 크기까지는. 그러니까 당기느냐? 같은 속력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힘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두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사진이냐면요. 하나는 공기 저항이 있을 때, 하나는 공기 저항이 없을 때인데요. 네, 첫 번째 사진이 공기 저항이 없을 때입니다. 공기 저항 없을 때. 두 번째는 공기 저항이 있을 때.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물체의 질량과 관련 없이 똑같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공이나 깃털이 움직인 거리, 몇 초마다 움직인 거리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요,
공기를 어떤 물체가 잘 타느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다면 네, 쇠구슬, 깃털 모두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빨라지는 운동,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동시에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공기 저항이 있으면은 이제 공기 저항을 어떤 물체가 더 많이 받느냐, 어떤 물체가 더 많이 받는가. 네, 이것에 따라서 떨어지는 속력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고요. 쇠구슬과 깃털을 비교했을 때는 이 사진, 다중성광 사진의 결과를 봤을 때는 깃털이 더 공기저항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때는 쇠구슬이 먼저 떨어진다. 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